안녕하세요. 세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첫불미 오늘 7월 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좀 되게 덥더라고요. 그죠? 저는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더운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잘 때는 괜찮았어요? 밤에 그냥 에어컨 틀고 자요. 예. 에어컨 틀고. 예. 우리 에어컨을 예. 거의 안 틀고 살다 보니까 자다가 더워가지고 이제 선풍기 가져와서 선풍기에 좀 틀어놨다가 예. 그래서 잠을 좀 설쳐가지고 오늘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난 주말 또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끝나가지고 뭐 나스닥이 연초 이후로 31%, 예. 그죠? S&P 500이 15.9%, 예. 네, 러스 2000이 7.24%인데 뭐니뭐니 해도 올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이후 45% 올라가면서 작년에 제일 많이 빠진 지수였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 참 주옥 같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명품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지수가 작년에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을 때 항상 기회다. 예. 그래서 연초에 이후로 상반기에만 4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끝이 나서 아주 기분 좋게 상반기 그래도 마감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나마 참 상반기를 저희가 그래도 시장을 나쁘지 않게 보고 대응해서 정말 좀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 섹터가 다 올랐었는데 정보기술 IT 쪽이 1.8% 올랐고 자유소비자가 1.3% 뭐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고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만 이래 뭐 쏠려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실제로 리오프닝 쪽에서도 뭐 카니발 크루즈, 뭐 델타 에어라인,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막 50%씩 올랐어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는 결코 이게 뭐 일부 종목만의 왜곡된 뭐 상승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 2년물만 4bp 올라가면서 4.9%, 순년물은 3.84.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이제 100bp가 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은 이번에 그래도 PC가 좀 좋게 나왔잖아요. 예, PC 좋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제일 관건은 7월 26일 날 FMC가 정말 금리를 25bp 올릴지 그리고 올리더라도 또 뭐라고 코멘트를 할지 그게 다 뭐 물가에 지금 달려 있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나왔던 5월 PC 물가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은 PC 헤드라인 물가가 3.8% 나왔고요. 컨센이 3.8%, 전월이 4.3%라서 전월하고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코어 PC 물가를 사람들이 더 주목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4.7%, 전월이 4.7%였는데 실제로는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나왔네요. 컨센하고 전월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좀 안도를 했던 것 같고요. 7월 그 FOMC에 대해서는 페드와치에서는 여전히 80대 20으로 인상 쪽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80%예요. 그런데 이제 그 페드 내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 코어 PC 대비해서 그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 내부적으로 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어 PC 쪽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하락을 보이지 않는 한 7월에 올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그 페드에서 예상했던 3.9% 정도 수준까지 간게 된다면 기준금리의 경로는 7월쯤이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미시간대 지표가 나왔는데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64.4가 나왔습니다. 전월이 63.9였고 컨센이 63.9였는데
그 전월이나 컨센 대비로 좀 높게 나왔고요. 이거는 소비 심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비 심리에 대해서 지표들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컨센이나 전월 대비 잘 나왔습니다. 1년 인플레이션 여기서 서베이로 집계하는 거 보면은 컨센 3.3, 전월 3.3, 이번에 1년 3.3% 이렇게 나와서 네. 이것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5년 역시 다 컨센이나 전월이나 그 실제 나온 거로 보면은 3.0% 나와서 이것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표였는데 사람들을 뭐 위로나 아래로나 놀래키는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와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중앙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예. 이렇게 미시간 지표라든지 아니면 PMI 뭐 예. 경기 관련된 지표는 올라오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가 지표는 떨어지고 예, 그죠? 예, 완전 골디락스 상황이죠. 예, 그런 예. 골디락스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데 예. 지금 딱 발표된 지표가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지표가 계속 가파르게 좀 떨어져주고 예. 반면에 경기 지표들은 올라와주면 예.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상당히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좀 다시 살펴봤습니다. 재무부 채권 발행 플러스 뭐 세입 해가지고 재무부 예금 잔고가 페드의 부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6월 예금 잔고가 408.5빌리언입니다. 네. 한때 보면은 한 40빌리언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5월 말 대비로 360빌리언이 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영래포 잔고라는 거는 페드는 은행의 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초과 유동성이 발생을 할 때 또는 초과 지준이 발생을 할 때 남는 돈을 페드에 맡겨놓으면은 페드에서 일정 정도의 금리를 쳐주는 그런 잔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영래포 잔고가 원래 5월 말에 6월 말에 2.27 트릴리언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5월 말 대비로 350빌리언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거의 위에 360빌리언하고 거의 예.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가 뭐 꼬리표가 정확히 추적은 안 되지만 네. 추정 정도는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에 있던 초과 유동성이 최근에 한 달째 발행된 재무부 채권 발행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 발행된 그 채권 금리 보면은요, 밑에 재무부 채권 발행 추이 보시면은요, 그 하이레이트가 이게 발행 금리거든요. 발행 네. 금리고 빌스 옆에 이제 트레저리 빌인데 이거는 만기고요. 네. 4주, 8주, 13주, 17주, 26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슈 데이트는 옆에 나와 있고요. 하이레이트는 발행 금리인데 이런 금리들이 보면은 5.08에서 많게는 5.2%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영래포 금리는 5.05%예요. 그럼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영래포에 맡겨두어서 5.05%를 받던 자금들이 최근에 채권 발행 금리 자체가 5.05보다 경쟁력이 있는 더 높은 금리로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머니 무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던 분들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그렇네요. 물론 영래포 잔고에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재무부 채권 발행을 흡수할 거다. 네. 그 이유는 영래포 금리가 5.05%인데 채권 발행 자체 금리는 5.05%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네요. 예. 최상무님이 요 부분 한 2-3주 전에 한번 예. 짚어주셨잖아요. 6월 시장에 연말까지 예.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고 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수준의 예. 큰 자금인데 그걸 흡수해줄 예. 미국 시장에 유동성이 있는지 예. 그때 이제 요 영내포 잔고가 2.2트릴리언 달러가 있으니까 예. 충분할 거다. 근데 예. 이게 과연 정말 바로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예. 자금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약간 의문이 되기도 했었는데 예. 뭐 지금 360빌리언 늘어난 부분은 예. 350빌리언 감소하면서 예. 딱 그대로 이제 퉁치는 듯한 느낌이고 예. 그 이유가 바로 요 금리 차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1,20pp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기 예.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는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뭐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밑에 뭐 26주짜리가 5.215% 예. 주니까 예. 저도 여기 뭐 입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금리인 것 같습니다. 예. 반년 동안 5.2% 금리 준다면 예.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니까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요 유동성 부분은 계속해서 관찰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2-3주 동안에 이렇게 영내포 시장에 있는 자금이 충분히 이제 흡수를 해주니까 7월에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아직 충분한 돈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트릴리언 정도로 그 재무부 채권 발행이 올해 예상돼 있었는데 이미 한 360빌리언 정도 발행을 했다고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2.2트릴리언 정도가 2.27트릴리언 정도가 영내포 잔고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MMF 잔고도 그죠? 예. MMF 잔고도 뭐 5조인가 7조 달러인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MMF 잔고도 이 영내포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이 초과 지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MMF에서 또 영내포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영내포에 투자했다가 다시 이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아까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전무님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주간으로 보면은 S&P 500이 2.3% 올랐고요. EPS 증가는 참고로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나이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냥 뭐 무난했고 그리고 카니발은 좋았고요. 나이키는 조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었는데 약간 퉁치면서 EPS의 그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YTD가 결국 상반기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15.9% 올랐고요. 코스피도 한 15% 내외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12개월 forward EPS는 YTD로 0.9%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나스닥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1.7%, 나스닥 100 이게 조금 더 집중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수인데 38.8%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다우가 3.8%, 러셀 2000은 7.2%,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는 45%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면은 올해 ETF 중에서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나스닥 100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QQQ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SOXX 이런 그 ETF에 투자하셨다면 상당히 해피한 수익률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PER 기준은 PER은 19.4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4.3배, ROE는 22.19%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은 애플이 상징적인데요. 3.9% 올랐는데 옆에 그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시총을 보시면은 3.05 트릴리언입니다. 야, 드디어 3조 달러가 넘었네요. 3조 달러가 드디어 넘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서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 구글 마이너스 2.2%. 구글은 한 주 동안 좀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2.0%, 그리고 JP 모건이 4.7%, P&G가 2.2%, 엑스모빌이 4.7%.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그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익 레벨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었고요. 구글은 1.3%, 테슬라가 0.7%. 테슬라가 0.7%인데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3분기 판매 대수가 나왔어요. 네.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 2분기? 2분기요. 네. 2분기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컨센을 상회하는 판매 대수가 나와서 아마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작년 뭐 동기 대비해서 80%나 증가했다고. 예, 80% 증가했고요. 판매 대수도 양호해서 괜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PER 기준으로 보면은 애플이 30배를 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18.9배, 메타 19.4배, 아마존 42.7배, 테슬라 63.5배, 엔비디아 48.9배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시즌마다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그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좀 굉장히 그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주간으로 금융,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자율소비재, IT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보면은 S&P 500이 2.3% 오르는 동안 자율소비재 2.5%, IT 2.9%, 그리고 홈빌더가 2.0%,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4.7% 이렇게 올랐고요. 참고로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YTD로 보면 자해 소비재가 32.3%, IT가 42%, 커뮤니케이션이 35.8%, 그리고 홈빌더가 독특하게 42% 올랐습니다. 야, 많이 올랐죠. 예, 필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1%. 그래서 자율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상반기는 빅테크가 속해 있는 자율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이런 상승률이 압도적이었고요. 거기다가 독특하게 홈빌더 쪽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뭐 올해 경기 침체 우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예. 사실 부동산 쪽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 예, 그렇게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홈빌더 쪽이 그죠? 예. 42%나 올라왔다는 말은 이거는 뭐 심각한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예. 엊그제 케이스 실러 20개 도시 주택 가격 보셨듯이 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고 네. 오르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애미 같은 예. 이런 쪽은 올라가고 예. 반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은 좀 빠졌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차별화,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 딱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컨센을 좀 가져왔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빨간 박스 쳐놓은데 보시면은 그 투데이하고 3월 31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3월 31일 당시에 2분기 실적을 추정했던 YOY 증감률이고요. 네. 그리고 투데이는 현재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을 추정하는 것인데 빨간 박스를 가져온 거는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는 3월 31일 현재는 2분기 실적이 25.6% 늘어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26.1% 늘어날 거로 예. 상향 조정됐고요. 커뮤니케이션은 11.4에서 12.6으로 상향 조정됐고 인더스트리얼은 3.5에서 5.1로 상향 조정됐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5.9에서 마이너스 3.7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 4개 섹터 정도가 실적 상승을 견인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6.8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잖아요. 2분기만 보면은. 그러네요. 예, 이 요인을 보면은 이 네 섹터 말고 나머지 그 뒤에부터 보면은 에너지나 머티리얼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 유틸리티 그리고 파이낸셜,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 보면은 전부 다 3월 31일 추정했던 숫자보다 최근에 추정했던 숫자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S&P 500의 2분기 실적 추정치 자체를 하향시킨 거는 요 그 주도 섹터 이외에 나머지 에너지나 소재나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 유틸리티도 많이 줄었고요. 네. 파이낸셜, 리얼 에스테이트, 예, 이런 쪽이 그 기여 부정적 기여를 해서 이번에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실적 추정이 상향됐는지 아니면 부진한 섹터에 대해서 너무 부진하게 생각해서 실적 기대치를 낮췄는지 요런 어떤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상황으로는 2분기 실적도 빅테크가 이끄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보니까 확실히 왜 차별화가 되는지 딱 정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이쪽 sektor들의 주가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죠. 최근에 뭐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나 했더니 확실히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 섹터랑 내려가는 섹터랑 정확하게 시장이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울러서 오늘 새벽에 발표된 테슬라 2분기 생산 및 판매 실적을 보면은 생산이 479만 9,700대가 됐고요. 판매가 466만 6,140대가 됐습니다. 컨센이 44만 8천대라서 한 5% 정도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YOY로 83%, QOQ로 10.2%. 그래서 YOY나 QOQ로 판매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작년 2분기가 그렇게 안 좋았었나요? 작년 2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 현대차, 기아, 그 자동차 수출도 보니까 작년 2분기가 좀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완성차 수출도 6월 실적이 나왔는데 58%가 증가했더라고요. 실적 발표 7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숫자들을 좀 그때 자세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그 컨센을 44만 8천대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46만 6천대 다시 컨센 그 실적을 실적 추정치를 맞춘 이 판매 수치에 맞춘 실적치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보면은요. 미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이 11bp가 올라서 3.84%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채 2년물은 4.9% 그 주간 기준으로 16bp가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106bp 기록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23%, 주간 기준으로 2bp 올랐는데 안정돼 있고요. 실질 금리는 1.6%, 주간 기준으로 8bp 올랐습니다. 회사채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AAA가 4.67%, 주간 기준으로 3bp 올랐고요. BAA가 주간 기준으로 역시 3bp 오른 5.7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난주에 좀 크게 올라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다시 이번에 빠졌습니다. 하이힐드가 22bp 빠진 8.35%,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5bp 빠진 4.05%, 다시 4%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3%까지 내려가면은 거의 이제 저점 수준인데 지금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쪽을 보면은 크레딧 쪽에 그렇게 큰 이상 징후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예. 금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잠깐 보시면은요. 네. ISM 제조 PMI가 7월 3일 날 오늘 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이 7월 6일 날 있어요. 그리고 7월 6일 날 FOMC 회의록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 있는데 7월 6일 날 또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로 잘 알려진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7월 7일 날, 실업률이 7월 7일 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칠게 안 좋았는데 이전치가 46.9인데 이번에 컨센이 47.2로 약간 반등하는 거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는 50.3에서 51.3으로 약간 반등.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 보면은 996만 8천 건으로 이전치보다 조금 내려올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인데 내려온다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인플레에 좋은 심리를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실업률은 3.7에서 3.6%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당 평균 임금 계속 주시해야 될 지표인데 4.3에서 4.2%로 좀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동일한 거로 돼 있고, 그래서 고용하고 물가, 제조 PMI, 서비스 PMI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실업률 6.7 이거는 아니죠? 요거는 제가 그 실업률 컨센이 나오기 전에 했다가 다시 위에 이제 올렸는데 이게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70.5달러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1.9%가 올랐습니다. 리우 카운트는 1기가 빠져서 545기를 기록했고, 구리는 3.75달러 기록했는데 1.5%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요. 천연가스가 2.2%가 빠져서 2.78불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 천연가스가 14.1% 올라서 37.1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등락을 반복하는데 저점 수준에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고점 대비 빠진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무시할 만한 수준이긴 한데, 데드캣 바운스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큰 변화 없이 0.05% 정도 상승해서 102.9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 원 환율이 1317원을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0.7%가 올랐습니다.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출입 동향 주말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환율에 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했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보니까 환율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출 기업한테는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우리나라 거의 다 수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가지고 상당히 다행인데, 이게 우리만의 조금 약세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중국, 한국, 일본 다 이쪽 중화권의 통화가 다 약해요. 맞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7위안 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 엔화 가치도 그죠? 네, 달러 엔 환율도 지금 큰 폭으로 또 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중화권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아무튼 상당히 좋은 지금 환경이다. 우리만의 뭔가 문제는 아니다. 올 초까지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죠? 예.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킹달러가 되는 와중에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맞습니다. 지금도 뭐 이게 크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환율은 아닌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 교환 비율이잖아요. 네. 일본은 일본 특유의 정책으로 좀 독특한 것 같고요. 중국은 최근에 그 경제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좀 강하다는 시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이 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뭐 위기가 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 건데 이 환율에서도 계속 주식을 산다는 말은 최 장모님 말씀하셨듯이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와서요. 최근 일주가 마이너스 0.2%, 12개월 포워드 EPS는 0.7%가 상향 조정됐고요. YTD 상반기 수익률이 코스피가 14.7%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한 2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S&P 500하고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번 한 달 동안 뭐 S&P 500이 3.9% 가까이 올라가면서 조금 기분 좋게 올라가줬는데 우리 시장은 한 달 기준으로 제가 주말에 어제 쭉 보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났어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쉬어가는 그냥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PER은 12.0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0.94배, ROE는 7.7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상승률은 삼성전자가 0.8%, 하이닉스가 1.4%, LG화학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5.9%. LG화학이 한때 뭐 그 연간으로 한 30%까지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연초 이후로 보니까 11.2%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3.3%, 기아가 6.1% 올랐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3.2%, 카카오 마이너스 1.2%, KB금융 1.2%.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YTD 수익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30.6% 올랐고, LG엔솔 27%, SK하이닉스 53.6%, 그리고 LG화학 11%, SDI 13%, 현대차가 36.8%, 기아가 49.2%, 포스코가 40.3%, 네이버 3.0%, 포스코 케미칼이 96% 올랐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현대모비스가 16%, LG전자가 46.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총 한 20위 내에 보면은 주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 방향성은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그 주력 섹터, 주력 종목 위주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이익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적 실적 예비 실적 발표를 나오죠. 예비 실적 발표를 하는데 1.6%가 이익 추정치로 상승을 했고요. LG엔솔 1.0%, LG화학 0.9%, 현대차 0.2%, 기아 0.4%. 현대차, 기아도 아마 오늘쯤에 6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0.5%, 카카오 0.5% 이렇게 상향 조정됐고요. PER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3.6배인데 여전히 1.4배의 PBR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여전히 1.4배의 PBR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5.2배, 네이버 24.4배, 카카오 38배, 그리고 현대차 5.1배, 기아 4.5배, KB금융 3.8배 이렇게 다소 착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월 수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0% 감소한 542.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옆에 잠깐 월별 수출 증감률만 보면은 올해 왔다 갔다 하다가 4월에 마이너스 14.4% 기록을 했고 5월에 조금 더 떨어졌다가 6월에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가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액 자체도 최근 3개월 보면은 4월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 495, 5월에 522, 이번에 545.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품목이라고 하면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공을 해서 월별 수출을 가공을 해서 분기 수출로 봤습니다. 반도체 2분기 수출하고 자동차 2분기 수출액을 봤는데요. 그림만 보면은 반도체는 그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 우상향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2분기 수출이 226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YOY로 마이너스 35%를 기록했고요. 네. 1분기는 206억 달러, YOY로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5%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액도 한 20억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회복 자체가 둔해 보이긴 하지만 업황의 바닥 시그널이 보이고 좀 바닥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2분기 수출액이 186억 달러 기록했고요. YOY로 49%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도 1분기가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171억 달러입니다. 1분기에 171억 달러인데 YOY로 44%. 그래서 YOY로는 44%에서 49%로 분기별 증가가 있었고요. 수출액으로는 171억 달러에서 186억 달러로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현대차, 기아차 판매 대수하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상무님이 참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반도체도 이 YOY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예. 수출 증가율 예. 네, 요 그래프랑 거의 주가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40을 찍었다가 예. 지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고 과거에도 어땠나 봤더니 2020년도에도 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예. 이 수출 YOY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은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40 찍고 이제 마이너스 뭐 30인데 이게 뭐 계속 내년까지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YOY니까 올해 작년 하반기 반도체가 빠르게 이렇게 감소했던 게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서 이 YOY 데이터가 아주 안 좋았었죠. 아주 안 좋았으니까 올해 연말하고 내년으로 가면 아주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이것만 보면 뭐 저도 내년 5월까지 지금은 주식 팔지 말고 세린메이는 내년 2024년도에 세린메이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네요. 자동차도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이슈 때문에 21년도에 꺾였다가 지금 22년 하반기부터 쭉쭉쭉쭉 이래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는 게 반도체가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이연 수요가 나타나면서 요 증가율도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시장에서의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약간 좀 보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좋았는데 더 좋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피크아웃론을 제기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이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런 수출 데이터나 판매 대수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기존의 추정치 대비 한 10% 정도의 실적 추정을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 자동차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경쟁력, 뭐 운이라고 하면 운인데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원 환율이 지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를 주려고 그 현대차, 기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예.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PBR로 보면은 5.1배, 4.5배 뭐 이런 수준인데 이게 사실 그 실적이 부러지면서 싼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서 싸다면은 의미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싼데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기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예. PBR도 보니까 현대차가 뭐 아직까지도 0.6이고 예. 기아차도 0.8이니까 예. 지난번엔 기아차가 1.1배까지 갔었으니까 예. 그죠? 아직까지도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예. 갖추고 있고 단지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나 수출 증가율이 예. 우려했던 것보다 계속 좀 좋게 나오는지를 예.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2분기 연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우호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그 체크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일, 20일, 한 달마다 계속 이제 수출 데이터를 내놓잖아요. 발표해 주니까 예. 그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요. 고마움을 느끼는데.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길래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안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당직실이 있더라고요.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네. 아직 그 혼내셨어요? 아니요 자료가 안 떴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띄워줬더라고요. 예, 그 공무원께 어제 전화하셨다고요? 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그 당직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시길래 그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출근하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예. 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그래서 국내 금리 보시면은 국고채 10년물 3.68%. 주간 기준으로 2bp 올랐고요. 3년물은 3.66% 주간 기준으로 5bp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국채 10년에서 국채 3년 3bp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원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 50.8조 원, 0.3조 주간 기준으로 증가했고요. 신용융자 19.5조 원, 주간 기준으로 0.1조 올랐습니다. 거래소가 9.5조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9.9조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7.4조 원, 주간 기준으로 0.4조 원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거래소는 8.2조 원, 코스닥 9.2조 원으로 코스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이 3일하고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일인데 오늘은 1시까지 열리고요. 좀 조기 폐장하죠. 예, 오늘은 1시까지 열리고 4일 날에는 쉬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아까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하고 PMI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시시각각도 기업 관련해서
핵심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상무님 정말 주말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